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서 하키나이프 수술이 제공하는 장점과 고려해야 될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절개 수술과 비교해서 하키나이프 수술이 환자에게 주는 이점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최소 절개로 빠른 회복을 유도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방아쇠 손가락 치료를 위해서 특수하게 개발된 기구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기구는 피부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활차 인대를 절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절개 수술과 비교했을 때 피부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르고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환자는 즉시 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 복귀가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하키나이프 수술은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키나이프 수술은 통증과 흉터가 적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절개 수술의 경우에는요, 손바닥에 1, 2cm 정도의 절개가 필요하지만 또 2개, 3개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찔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키나이프 수술은 작은 구멍만 남겨서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의료용 접착제로 봉합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mm만 한 2mm 정도만 이렇게 상처가 나도 그쪽으로 진물 같은 게 며칠 동안 나오는 수가 있어서 봉합을 깔끔하게 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이 흉터가 거의 없고 빨리 아무는 것은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 그리고 하키나이프 시술하고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이 훨씬 적고 봉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절개 수술은 손바닥에 어떤 그 흉터가 꼭 남게 되거든요. 근데 하키나이프는 당연히 흉터가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하키나이프 수술은 신경 손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절개 수술에서는 활차인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물론 적었지만 하키나이프도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시술을 함으로써 실제로 보고된 논문들을 보면 신경 손상이 거의 없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는 우려와는 다르게 신경 손상의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경 손상의 위험이 낮다고 해서, 그리고 잘 안 생긴다고 해서 간과하거나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죠. 특히 신경 손상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시행하면 신경이 더 안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정성과 회복 속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키나이프는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높지 않고 절개 수술과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이다.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키나이프 수술과 기존 절개 수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과 기존 절개 수술 중에서 어떤 방법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절개 수술은요, 활차, 즉 도르래 인대를 직접 보면서 절개할 수 있어서 확실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길고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발률도 한 3%,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반면 하키나이프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해서 빠른 회복이 장점이지만 특정한 기술,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이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장점이 많은 하키나이프를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면 절개 수술도
재발률이 있긴 하지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나 다른 심각한 합병증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절개 수술도 꼭 해야 되면은 절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심각할 경우에요. 다섯 번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키나이프 수술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나 빠른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종양을 동반한다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양 제거는 못하니까요.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하키나이프로는 불가능하죠. 단 과거에 하키나이프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대의 변형이 심하거나 아주 심한 방아쇠 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이 이미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단계가 높은 거죠. 5단계. 그런 환자들도 지금은 하키나이프로 저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은 하키나이프로, 아주 심한 환자들은 하키나이프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분도 있고, 과거에는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심한 환자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선 시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해보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더니 지금은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다고 해서 못하는 건 없고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한 20개월 정도 된 그런 아기들의 방아쇠 손가락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술을 해야 되면 막연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키나이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회복 기간이 특별히 그렇게 짧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절개 수술도 괜찮은 방법이고 절개하고 회복이 또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키나이프가 낫죠. 하키나이프가 낫습니다. 제가 절개 수술 안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서 최소 절개, 빠른 회복, 낮은 통증, 낮은 재발률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기존 절개 수술과 비교했을 때 흉터와 신경 손상 위험이 적고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죠. 하지만 종양이 동반된다거나 감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수한 환자들, 아주 드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키나이프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심한 환자를 하키나이프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엄지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술을 못할 수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다는 것만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의사의 기술이 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저는 지금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선호되는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관계없이 시술을 아무리 잘하는 것과 아무리 잘해도 손가락 중에 2, 3, 4번은요 경과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좋아지긴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저는 더 선호하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사실은 신경 가는 방향이 좀 달라서 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방아쇠 손가락이니까 이거 시술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지금 상태가 심각한지 아주 경미한지 그걸 알고 나서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